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이브 코딩인데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제가 다른 동영상을 만들어 둔 상태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실습 위주로 이걸 교실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에 활용할 자료를 찾을 때 보통 유튜브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같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컨텐츠를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뭐 직접 제작하시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실제 선생님들이 필요한 강의 도구들을 만드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구글 계정으로 AI 스튜디오 google.com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AI 스튜디오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빌드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 같은 그런 창이 뜨고요. 여기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왜 굳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선 강의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게 되면 아마 뭐 개발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앱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몇 가지 프롬프트들을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궤도 같은 것들을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혹은 뭐 챗GPT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빌드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을 그 AI 스튜디오가 어떤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만들어둔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를 조정도 할 수 있고 스케일도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할 수도 있고요. 플레이를 누르면 실제로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행성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형식으로만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겠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사용자가 정육면체의 2D 전개 도구를 클릭하면 그 전개도구 3차원으로 천천히 접힌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어떤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죠. 시간은 다소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코딩을 실제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코딩을 실제로 하는 데까지는 몇 분 걸릴 수 있습니다. 워낙 속도가 많이 좋아지면서 성능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 품질도 좋아지면서 아주 깔끔한 소스 코드가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에러가 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에러 수정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에러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들도 좀 덜한 편입니다.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코딩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 작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딩 구성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호기심이 생기시고 정말 내가 이 부분을 좀 깊이 파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이 구조들을 파악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는 그냥 즐기면 됩니다. 바이브 코딩의 어떤 의미 자체도 코딩 자체는 AI한테 맡기고 나는 그동안에 다른 어떤 일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일단 했는데 에러가 좀 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에러가 났는지조차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에러를 이 친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에러를 다시 또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잠깐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한 2분 정도 지났네요. 실제로 그 코딩의 어떤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면밀하게 따지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석을 저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 코딩 할 때 논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화면에 관련된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각자의 어떤 타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하고 소스 코드를 다시 최적화하는 뭐 이런 과정들을 항상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발생되는 약간의 에러들이 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에러를 이제 자기가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큐브, 우리가 지금 3차원으로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간단한 프롬프트 하나로 이런 3D 객체 자체를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놀라운 거죠.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고대 문명, 로마, 조선, 뭐, 특정 장소 입력하면 해당 시대 복장, 건축 양식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프롬프트 자체는 사용자가 고대 문명과 특정 장소를 입력하면 해당 시대의 복장, 건축 양식, 날씨, 빛, 분위기를 상세히 묘사하는 텍스트 이미지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나노 바나나 같은 그 기능들을 활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프롬프트 작성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조선시대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양, 육조, 안개 낀 새벽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공간을 한번 생성하고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죠. 개념으로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가지고 실제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역사 수업할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임진왜란, 현시, 진주성 전투 장면 그리고 안개 낀 새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처절한 그 역사적 현장을 그동안 우리가 뭐 보기는 좀 힘들지만 간접적으로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느낌이 있으시죠?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이미지를 또 활용을 할 수 있다.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또 볼게요. 중학교 쪽입니다. 중학교는 조금 높은 수준이니까 수학 관련 함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학문 분야에서는 조금 빠르게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코딩 능력이 최근에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굉장히 빨라졌어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분 사이에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타겟 펑션은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을 합친 뭐 그런 개념인데 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A 값과 그리고 B 값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리퀀시까지 조정을 하면 이런 식의 어떤 시뮬레이션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실제 우리가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화면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하는 바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라든지 확대한다거나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로테이션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아웃풋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수학 선생님이 활용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수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분자 운동하고 확산 시각도 보네요. 이것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IT 기술을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개발자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하기가 거의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AI 스튜디오 같은 툴만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간단한 앱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아니면 영어를 가르치거나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고 하면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시면 수업의 내용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사례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뭐 챗GPT 같은 걸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달라.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그 내용에 맞는 프롬프트를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에러가 났네요. 지금 에러가 나서 그걸 또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픽스할 것인가. 금방 또 수정이 됐어요. 자, 분자의 시뮬레이션. 이게 이제 저온 상태라고 합니다. 액체 상태에서는 이런 느낌이네요. 고온 상태. 이 상태. 재미있네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고온 상태에서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위치에서 약간 떨고 있죠.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분자들이 미세하게 떨린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액체인 상태에서는 선생님 설명이 이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액체인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마치 복잡한 시장에서 사람들이 움직이처럼 분자들이 서로 움직일 수 있어서 물이 출렁거리거나 흘러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온에서는 또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느낌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증기 속 물 분자들의 에너지가 활발해서 마치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개구쟁이 친구들처럼 아주 빠르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서로 부딪히기도 한다. 굉장히 재밌는 시뮬레이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다양한 데모를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감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좀 해보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Your Apps라고 하는 이 메뉴 안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뭐 아니면 삭제도 가능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만의 애플리케이션 보관되어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걸 누르면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고요. 이걸 로테이션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앱을 사실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UI들이 변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카피 앱이라고 해서 뭔가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저장을 눌러서 수정된 내용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다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는 그대로 두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화를 하고 싶다. 근데 이 두 개의 앱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카피 앱이라고 하는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앱을 어떤 프롬프트를 다른 걸 쓰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 같은 걸 넣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더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앱을 들어가면 이제 제가 만든 게 두 개가 지금 생겼죠. 지금 현재로는 같은 거지만 새로운 어떤 앱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여기서 내가 수정을 하더라도 이전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저장이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소스 코드 자체가 버전별로 관리가 돼요. 여기서 수정을 했다고 하면 그 이전 버전과 이 수정된 버전들을 같이 관리를 하고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수정을 했다고 하면 이전에 있는 소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전 소스와 현재 소스가 동시에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시 이전 버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버전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버전들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언제 수정이 됐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GitHub라고 해서 좀 어렵긴 한데 보통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일종의 플랫폼 서비스로 존재합니다. 그 GitHub라고 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저장소인데요. 이 저장소에 이 소스를 그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GitHub의 서비스를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테스트 3D 펑션 익스플로러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프라이빗이 있고 퍼블릭이 있는데 이 소스 코드를 모든 사람한테 다 공유를 할 거면 퍼블릭을 하시면 되고 나만 이 소스들을 관리하겠다 이거는 다른 사람 못 보게 하겠다 그럼 프라이빗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이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그냥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GitHub의 계정에 이 소스 코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GitHub라고 하는 저장소로 이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AI 스튜디오에서 만든 소스 코드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고 관련된 정보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제가 내 PC 혹은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로 소스 코드를 카피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개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보통 이걸 쓰는데 이 외부에서 접근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 보통 개발자적인 용어로는 배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배포를 외부에 하게 되면 URL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 URL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AI 스튜디오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직접 이게 AI 스튜디오를 열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간단한 URL을 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통 영어로는 디플로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배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구글에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URL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URL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 URL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이제 접속이 가능한 거죠. 이런 배포를 통하면 실제 코드가 존재하는 AI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계속 수업에 활용을 해주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이 소스 코드 자체를 다른 누군가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 실행하는 URL이 아니라 이 소스 코드 자체, 이 안에 있는 소스 코드 자체를 통째로 누군가한테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이 URL을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카피하고 누군가한테 공유를 한다고 하면 continue to app 이제 지금 이 소스 코드가 카피가 됐습니다. 이건 이 소스 코드 자체가 다 카피가 됐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본인이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또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 소스 코드를 공유를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뭐 다른 수업에 수정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있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스위치 투 API 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AI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구글의 AI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환경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그 토큰을 쓰게 되면 이 기능 자체가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막힙니다. 근데 만약에 유료 결제자로 이 API를 만약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도록 결제 환경을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그 환경으로 쓰려고 하면 약간의 어떤 세팅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 무료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한 만큼 결제가 되도록 해주는 그 부분을 연결할 때 이 부분을 씁니다. 이렇게 다운을 하게 되면 이 열쇠 모양이 바뀌었죠. 아까 열쇠 모양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API 키를 활용하면 유료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 키가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죠. 다만 이제 돈이 계속 쓴 만큼 나가게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AI 스튜디오에 대한 아주 개념적이고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